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용도구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종전 입장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3차적으로 지정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용도구역이라는데 용도구역은 우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지정한 것은 1차적 지정하는 것이 바로 뭐죠?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갖다가 보안위 중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용도지구였잖아요. 용도지구. 그 얘네들끼리까지 중복될 수도 있도록 돼 있어요.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지만 용도지구끼리는 중복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용도지구는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얘의 기능을 뭐하게 나타나죠?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기능 보완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용도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갖다 할 수 있으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 주면 되겠죠.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 입장에는 요거는 규제만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용도구역이 규제만을 위해서 나온 것만 아니다. 그래서 법이 좀 개정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지정하는 것이 있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개정된 올해의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전 내용과 좀 달라졌음을 좀 인식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법리 그대로 내용을 보면 뭐라 했어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것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의 규정을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강화, 완화. 그래서 따로 정해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지. 그렇죠? 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걸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법리적 개념이면 우리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이지만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용도구역의 예시를 갖다 해놨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일 먼저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개발제한 보면 대개 자연녹지 기점에서 보존녹지를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연녹지인데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이러니까 용도 지역 안에 용도구역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역시 뭐가 있냐면 시가화 조정구역도 자연녹지 안에 개발 가져가니까 시가화된 걸 유보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가 기점이 됩니까?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서 공유수면 플러스 인접 토지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청계산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어쨌든 도시의 주거민의 생활, 환경, 보호, 휴식 공간을 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쓴 것이 바로 용도구역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구역의 분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 거와 이건 뭐로 정하는 거냐. 용도구역 역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로 입안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서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때는 일단은 전통적 방식인 4가지, 새로운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재를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개발 제한 구역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어디서 봤냐면 우리 인문 과정에서 배웠었죠. 자,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서양의 그린벨트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 보안이랑까지 다 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본다면 녹지 지역에서 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개발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자꾸 바깥으로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뻗어나니까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하도록 바깥에 벨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속성 있게 벨트를 형성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서양에서의 그린 벨트입니다. 그건 도시의 무질선 확산, 즉 도시의 무질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김신조 사건이라든가 또 월미도 같은 경우에서 자 보안상 이쪽으로 도심지 안을 갖다 침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쪽은 어떤 보안을 위해서 개발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상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이 정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라는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국방 보안상 관련돼서 국토장관이 개념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발하지 못하는 곳 개발 제한구역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있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려놨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누가 지정하는 거냐? 앞에 거는 국토장관이 정했지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안 되면 서울시는 100%가 도시적입니다. 용도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시를 갖다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서울시의 경우 남산이 있다. 그럼 남산은 개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개발을 갖다 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이 도시민의 휴식공간 이걸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민의 무슨 공간? 휴식공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식생이 양호한 산지는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도시공간으로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삼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애국가 안 불러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애국가에 뭐가 나옵니까? 남산 위에 저소나무 나오죠. 그럼 남산 위에 저소나무 개발돼야 돼, 안 돼야 돼? 우리 애국가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 여담상 그렇게 연상하시면 거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식생이 야한 산지는 개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자, 시가화되는 거. 자, 이미 기개발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갖다 뭐하자면 조정하자는 구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제 시가화, 전형된 계획도시, 알겠죠? 그런 것이 되는 걸 일단 유보시키자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연상을 위해서, 저희 그 교재의 관점은 이제 어디 걸 갖다 내면, 대전 광역시에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가 풀려지면 곧바로 개발할 것 같지만 그럼 난개발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성숙도를 봐가지고 거길 갖다가 뭐 한다 볼 수 있냐면 자,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보면 그것이 어디 거냐면 대전시 겁니다. 대전시 계획인데 여기가 자연녹지였어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자연녹지면서 뭐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자연녹지는 도시역 안의 녹지지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자,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개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분의 일부만을 해제한 거예요. 요 부분을 갖다가. 그럼 여기 개발 제한이 구역이 해제됐으니까 요 구역이 해제됐으니까 사람들이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역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질서하게 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개발하는 것을 일단은 뭐 시키자? 유보시키자. 시가화된 걸 유보시키자. 그러면 이 유보는 5년에서 20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왜? 이게 어디에 위치됐느냐? 인구 밀도가 얼마냐? 또 산업발전 현황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가서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서 20년이 경과된 다음날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요.
건축법만 빼놓고 만약에 날짜 따진다 그러면 다음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날이 없다 그럼 무조건 그 찍으면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왜? 틀린 답이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없어져요. 그럼 다음날은 0시부터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속된 표로 주무시는데 효력이 없어져서 알까 모를까 깨고 나니 그렇다. 유명한 게 깨고 나니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해줘야겠다? 고시.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랑 구별해야 될 거냐면 앞에서 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도시의 무질서 확산하고 구별해야 돼. 이건 무질서한 시가화가 방지돼. 시가화. 자, 여기 엄청 가져간 건데 여기가 도심지야. 근데 이게 무질서한 시가화된 걸 방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딜 갖다 연상하시면 영종도 있잖아요. 영종도는 공항도시로서 인천공항을 갖다 배후할 도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영종도 전체가 개발돼야 되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그러나 거기를 갖다 다 무조건 개발하면 난개발이 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 주변 지역은 묶어버려 역시. 이거는 어차피 시가 되지만 5년에서 20년까지 묶는다. 그러면 거기는 뭐에 따라 달라질 거냐? 방금 얘기했죠? 도시학과 그 주변 지역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5년에서 20년이 끝났다. 다음날 뭐가 된다? 고시한다. 그러면 고시해야 효력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시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고시 없이도 효력을 잃는다. 이 소리가 정확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제한하는 것의 네 번째가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랬죠. 자, 수산 자원을 보호하자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 자원을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역이에요. 이건 자, 여기 통영 앞바다의 양식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겨울철에 통영하면 자, 여러분들이 굴이 유명한데 자, 저는 어렸을 때 굴과 귤을 구별 못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굴이 뭔지 귤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귤 하면 제주산으로서 과일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수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 자원 아닙니까? 그럼 굴 양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정 앞바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오염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오염은 꼭 육지서도 오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공유수면 플러스 어디? 공유수면 플러스 인접 어디까지? 토지까지 묶자. 누가 묶는 거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묶는 거야. 모르다 도시군 관리계로 묶는 거다. 그걸 뭐라 볼 수 있어요? 용도 구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역, 유격 모두 포함해가지고 여의도의 면적이 한 450배. 우리가 이제 여의도 면적을 대개 보면 8.5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쯤 하면 이제 스피드 체크 한번 해보고 합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봅시다. 누가 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죠. 그러니까 X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오케이, 맞죠? 따로 법률을 정하는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봤을 때 어떤 걸 갖다 볼 수 있으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뭐에 관한 사항?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는 것은. 그럼 행위 제한에서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별도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로 법률이 있다. 따로 법률이 있다.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법이라고 따로 쓸 수도 있어요. 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행위자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역시도 따로 법률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역시 따로 법률 정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원녹지법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다음 세 번째 역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역시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따로 정합니다. 따로 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자,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 시행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비도시군객 사업의 경우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자, 무슨 주택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법률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 요겁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 자,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가화가 유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봅시다.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비도시군 계획 사업. 일단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가 있다. 그러면 이걸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거는 허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칙적으로 시가화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공익상,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러면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같은 레벨이니까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범위 내에서 미리 여기에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이래서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를 해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누가 풀어주는 거냐? 특광자, 시장, 군수가 풀어주는 거예요. 특광자, 시장, 군수가. 거긴 지장이 없습니다 하고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 사업 말고 비도시군 사업은 허가만 있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가화 조정구역이 만약에 여기가 시가용지고 여기 주변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사 관련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계와 관련했을까? 농사 관련에 대한 것은 하지만 농사 관련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겠구나. 농사 짓는 걸 허가하면 안 되겠죠. 그럼 농사 관련 시설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잠실, 퇴비사, 축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허가 받도록 돼 있어요. 허가. 그런데 이건 거부해서는 살지 말라 소리죠.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 단독주택은요. 신축하면 안 되죠. 신축은 나중에 시가화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면서 보상 문제가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지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인원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증축은 할 수 있어요.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 부속 건물은 33까지. 또 여기에 일정한 경우에 주민의 편익시설, 주민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익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런 것도 허가받도록 돼 있다는 걸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풀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 없이 했다 그러면 원상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터지느냐?
자, 터진다는 말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도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삼삼하게 터져요. 근데 이게 갑자기 3년 3천만 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예전 어르신들 그 시집살이 할 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시가살이는 3.3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옛날 말 같지만 그래도 인지하기가 편하잖아요. 시가살이는 3년, 3년이라 하더라. 이런 말도 여러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학습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 한번 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에 대한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실효가 됩니다. 다음날 실효가 돼요. 그러나 그 실효라는 것은 영시 실효할 때 일반인이 모른다 그랬죠? 그냥 편하게 그랬어요. 나 자고 있는데 없어졌어. 자고 나니까 없어졌다. 그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고시를 해주는 거예요. 실효. 이렇게 실효한 말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국토의 갱미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 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봐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관련 시설, 단독주택으로서 증축, 공익, 주민의 편익, 공공시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공도서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9 안전센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시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복합 유통게임 제공시설업 이거는 허가에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네요. 다음 이제 뭘 보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정하는데 누가 정하는 거냐? 법에 특별규제는 없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역시 입지 규제를 갖다 규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느 지역,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 나가서 뭐가 있어요? 도시정비 촉진. 그래서 도시정비 촉진 그걸 통해서 일정한 거점을 갖다가 마련해요. 거점 확보, 거점 도시. 그래서 우리가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 그것이 있는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그 플러스 어디까지냐면 주변 지역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말로 이렇게 가져가면 좀 이해력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주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이렇게 숙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자 뭐든지 법 출발점 서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시를 갖다 둔다면 예를 든다면 서초 버스 터미널이 있을 거야. 자, 서울 사는 사람이고 시골 사는 사람 강남 오면서 서초동 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그럼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것에 보면 여기에 저층에 그 도심지 땅 안에 도시 안에 저층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 일반적으로 건물들이 좀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정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거와 관련되는 자, 이 서초 터미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도시 지역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결국 노후화돼 있다. 이 도시가 결국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도시 정비 촉진하는데 거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종전의 법의 규정을 갖다 본다면, 법의 규정을 한다면 규제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서초 터미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 알겠죠? 이런 데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시설을 하고 그 위에 따른 복합단지, 자, 복합 토지 이용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옆에는 뭐 빌딩이나 업무시설 이런 걸 등장시켜 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것의 거점이 되도록. 자, 예를 들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남에 한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 회사가 걷다가 올라가려 해도 종전의 법 규제로 본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최소시키니까 맨날 우리는 바깥으로 새로운 쪽만 가져가다 보니까 다 기존의 도시는 어떻게 정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구나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디냐? 그 도시군 기본계에 따라서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의 중심지역이어야 되겠고 또 방금 철도 역사 두 번째 터미널 자 제가 여기 얘기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산 역세권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정지로서 1km 이내에 위치했다. 그럼 여기 이 시설 기점을 해서 500m, 반경 500m가 1km 아닙니까? 이쪽이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거점에서 500m 이내 그럼 자, 이쪽도 500 반경 기점으로 500m 이내니까 1km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의 시급한 지역 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생활 그러니까 활성화가 계속돼야 되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곳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그 구역 계획 이거는 뭐로 정한다? 대표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져가면 그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지정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지정 목적.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기반시설 등 토지 이용 현황이 나와야 되겠고 토지 이용 현황. 다음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 부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서초도형은 서울의 2020년 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 개선, 정비, 효과 아무리 개발한다고 수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걸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 건축물의 용도, 종료. 자, 건축물의 여기 이와 같은 용도와 뭐뭘 하겠다 하는 종료, 규모가 등장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의 높이
간선도로 중 주요 기반시설 확보 계획. 왜? 난개발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도시공객 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또 다른 법 적용에 특례에 따른 법 적용 완화 배제.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주차장이라든가 알겠죠? 일반적인 그 제한 등의 그 덩어리 규제가 대폭 완화시켜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완화되는 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밖에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시도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원래는 누가 하는 것인데 국토장관이 하는 것인데 이 계획만큼은 요 사람이 하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느냐? 가서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일부를 10%를 변경했다. 이건 누가 했는데? 국토장관이 했는데 이걸 변경하겠다. 몇 퍼센트 이내? 10% 이내 변경하겠다. 그러면 누가 할 수가 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목적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시도사가 필요하다 인정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그럼 그 중에서 건물의 높이가 관련 있잖아요. 그죠? 높이. 그럼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에 20% 이내 변경.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면적은 10%. 그러니까 면적은 10%지만 이 위치해주는 20%까지 변경하는 거. 이내까지 변경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냐? 시도사가.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한다 했어요? 국토장관이 하지만 그것만큼은 시도사가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와 같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갖다 수립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같은 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현황을 고려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뭐 할 수 있겠어요? 부담시켜서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면 그 가치는 토지 가치 상승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해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장관의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에 따른 결정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다가 이거 하려면 입안 결정고시라고 배웠죠. 그럴 경우에 그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협의를 받았으면 회신을 반드시 해줄 때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해줄 때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뭐라 했어요? 30일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근무일을 기준해서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우리가 다른 것은 며칠 했어요? 30일 했죠. 근데 이거는 10일 이내 해주도록 돼 있다 하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되겠고, 다음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냐?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르지 않고도 역시 입지규제 최소 구역 및 입지 그 규제 최소 구역계획 이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제된 경우도 이 법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놨다는 얘기죠. 의제를 제한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탑법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이루어졌다. 그건 따를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세부적 사항은 역시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의 정해요. 밑줄 쳐놓으세요. 꼭 포인트가 됩니다. 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이제 행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가 있더라? 행위 제한. 그럼 이 행위 제한은 누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어디에 따라서 구역이니까 계획에 따라서 행위를 갖다가 제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예상되는 문제 한번 봅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서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뭐로 정하느냐? 뭐로 정하겠어요? 행위 제한은 방금 뭐로 단언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다른 법 적용에 특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법에 있는 주택의 배치라든가 또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대지조성 기준이라든가 그다음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라든가 그다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라든가 이런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여기는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심의할 때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든가 문화재법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그 각각에 따라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구역은 건축법상에 뭐가 돼요?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걸로 본다. 특별건축구역 있잖아요. 특별건축은 뭐야? 창의적으로 조화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 소위 입지규제 최소 뭐에 따라서 나타난 거예요? 구역 지정에 따라서 나타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행위 제한과 달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데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다. 도시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과 도시 정비 촉진을 위한 거점 말해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부터 일부 이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서초 터미널 옛날 터미널 부지를 갖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주변이 좀 허접하죠. 저층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복합적으로 해서 거점이 되겠다. 그럼 이건 그 시설 기점으로 반경 500m 이내 즉 전체로 보면 1km 아닙니까? 1km 내에 거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누가 수립한다? 그거는 여기 국토장관이 해야 되지만 일정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면적 변경이라든가 그럼 10% 범위, 건폐율 높이는 20% 범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타법에서 이걸 규정할 수 없도록 돼 있겠고 다음 행위 제한은 오로지 뭐에서 이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그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된다? 조심할 것이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이 된다. 그래서 법 적용 역시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기준은 특례사항에서 그 건축물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했냐면 용도 구역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인트가 잘 아세요. 올해 꼭 출제될 수 있는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지금까지 배웠던 행위 규제에 대한 개별적인 것보다 특별 규제, 특별한 예와 더불어서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